조선중앙TV를 비롯한 모든 언론 매체들이, 즉 국내용 언론 매체들이 김정은에 대한 위민헌신, 이민희천에 대한 김정은 인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밤과 낮을 이어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나간다는 이런 것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즉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숭배 작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매일과 같이 이런 글을 싣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도 노동신문에도 똑같은 글을 실었고, 어제는 6월 달에 있었던 어처구니 없는 한 글을 실었습니다. 그것도 내각 총리가 말입니다. 내각의 한 책임일꾼이라는 것이 저희 북한에서 이야기를 소식에 의하면 내각 총리에게 전화를 했고, 급기야 내각 총리는 그 다음날 내각 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또 김정은은 내각 총리에게 전화한 며칠 후 당전의 정치국 2차 8기 2차 확대회의를 열었고, 그리고 8기 3차 전원회의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길래 새벽 3시까지 3번에 걸쳐서 김정은이가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을까요? 제가 그 내용을 잠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인민을 위해서 밤잠도 주무시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하는 김정은을 우상화하고 싶은지, 그 한 책임일꾼이라고 했지만 내각 총리라는 이름까지 붙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은 그것이 바로 내각 총리에게 한 전화라고 합니다. 11월 9일 노동신문입니다. 깊은 밤 이른 새벽에 걸어주신 전화. 일기처럼 이 총리가 쓴 글인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신격화 절대화 작업이 지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 이 시점에, 지금 시점에 와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리고 위대한 수령 할 때는 바로 경애하는 수령이나 위대한 수령이라고 할 때는 김일성을 염두에 둔다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역사적인 당정인의 8기 3차 전원회의 높은 연단에서 인민생활 안정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려는 충심으로 친히 소명하실 특별명령서를 발령하시던 그날의 감동 깊은 화폭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 이야기가 있은지는, 이 전화 이야기는 6월 6일 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5개월 전에 있었던 걸 왜 지금 노동신문에 싣고 있을까요? 그만큼 북한 주민들, 북한 전체 지역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과 조선노동당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왜? 생활고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이 아무리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아무리 김정은에 대한 숭배, 신격화 절대화하자고 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민들이 소요사태, 인민들이 이 김정은에 대한 이 반감, 이것이 높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김정은은 인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걸 부각시켜서 이 반감을 뉘우치려 한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인데요. 자,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그날의 가슴 뜨거운 사실 앞에서 온 나라 인민이 마음속으로 터쳐올리던 격종의 환호가 귓전에 메아리쳐 오는 것만 같다. 하지만 우리 인민은 다 미쳐도 알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쓰는 거죠. 인민들의 생활상 문제를 두고 그리도 마음 기울이시며 우리의 총비서 동지께서 바치신 심혈과 노고가 9월 말인가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오늘 우리 앞에 나선 투쟁과 매우 무겁고 방대하며 해결해야 할 문제도 천태만상이지만 인민의 운명과 생활을 지키고 보살피는 것보다 더 중대하고 선차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뭐 김정은이가 말했는지 노동신문에서 만들어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인민을 위해서 모든 걸 걸고 인민의 운명과 생활을 지킨다고 하죠, 김정은이. 자,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내각의 한 책밀꾼을 전화로 찾으셨다. 이 깊은 밤에 무슨 급한 일로 찾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일꾼이 내리에 언뜻 스치는데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울렸다. 내각에서 인민생활 관련한 일련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 해결 대책을 세울 때 한 지시를 주는 것이었다. 자, 밤 12시입니다. 이때가 전화 왔던 것이. 김정은의 전화를 받고 일꾼 즉시 그에게 김정은이 주신 과업을 집행한 방도를 연구하고 해당한 조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밤에 이 사람도 자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느덧 자정도 지나고 새날이 시작된 지 포근한 시간이 흘렀을 때였다.
김정은은 또다시 내각의 책임을 깨 전화를 걸었다. 아까 그 사람이 또다시 전화 오는데 그런데 김정은이 또다시 전화 걸으시자 오열하시자 때는 새벽 3시경이었다. 여러분 야 인민을 위해서 자지도 않고 새벽 3시까지 전화를 걸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6월 6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6월 6일이에요. 6월 6일에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 나옵니다. 이제 김정은은 이 총리에게 인민생활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최대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때에 대하여 갖춰주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부를 받아는 이 총리가 일꾼은 눈시리 뜨고 오름을 금치 못하였다. 바로 그날부터 며칠 후 당조연의 제8기 3차 전원회의가 진행되었으며 그 특별 회의장에서 김정은은 현직 인민들이 관심하고 바라는 절실한 문제 시급해하기 위한 결정적인 시행조를 취하려는 것이 이번 전원의 핵심 사항이라고 언명하시면서 인민생활의 안정에 조금이라도 이바라는 충성심으로 친히 서명하신 특별명령서를 발령하셨다. 여러분 이 특별명령서 아시죠? 8기 3차 전원회의 때 특별명령서 김정은이가 직접 이렇게 쏘가 특별명령서를 주석단에 이렇게 보여주는 사진이 있는데 제가 뭐 사진은 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를 걸어온 지가 6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막 배급을 못 줘서 아우성치고 인민들의 소유 사태가 일어날 때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6월 달이 가장 보릿고개. 농사가 안 되고 감자고 옥수수가 나오지 않을 때 아닙니까 6월이. 그러니까 6월 6일 날 이런 전화를 걸었고 지금 배급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배급을 못 주는지 왜 국민들이 장마당에서 아우성치고 이 소요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폭동과 같은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지 조영원한테서 보고받고 내각 총리에게 배급 실태를 물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그런 이야기는 없죠. 그 보릿고개인데 여러분 6월이면 진짜 먹을 것이 다 떨어질 때입니다. 여러분 새 알곡이 나오는 감자나 옥수수나 뭐인가 나오려면 8월 9월이 돼야 되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니까 인민들이 그것도 국경이 꽁꽁 닫히고 중국에서 식량을 구입하지 못하는 이 장마당 사람들이 정말 아우성이 가장 높을 때고 폭동이 일어날 때도 무산에서 폭동이 일어날 때도 바로 이 6월 달이었죠. 제가 방송을 해드렸죠. 바로 저는 이 전화가 갔는지는 몰랐지만 이번 이 총리의 말을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이 오면 총리한테 전화를 갔는데 배급을 주지 못하니까 배급 실태를 직접 물어보았고 김정은은 이 8기 3차 전원회의가 6월 18일 날 열립니다. 이 총리한테 전화한 게 6월 6일이고 새벽 3시에 3번이나 걸쳐서 지금 안절부절 못하죠. 국민들이 소유사태 일어나고 반발이 일어나는데 중앙당에서 보고받은 김정은이 노발대발한 거죠. 그러니까 총리한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배급이 왜 못 주냐, 배급 상태가 어떠냐 하니까 총리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린 배급 줄 쌀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보릿고개다. 8월 초가 돼야 옥수수, 감자가 나오겠는데, 콩이랑 나오겠는데 이거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어쩔 수 없이 군부대, 여론 이 이병철이가 날아간 게 바로 8기 3차 전원회의에서 친필서명, 특별명령서에 서명한 김정은 때문입니다. 특별명령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군부대에 가지고 있는 쌀, 즉 비상전략미를 모두 풀어서 인민들에게 배급을 주라고 했는데 군량미도 없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군량미도 몰래 다 털어먹고 군대도 인민군대가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전략미를 가지고 있던 거를 몽땅 털어먹고 거반 털어먹고 난 상황인데 저도 인민무력부 보위대학에 대조하러 있었지만 제가 인민무력부 보위대학에 있을 때도 위에서 내로 식량이나 이 연료, 디젤이나 휘발유가 내지 않으면 전쟁 물자로 비축해 놓은 것을 부대장이 직접 열쇠를 뚫고 들어가서 이걸 다 쓰라고 했거든요. 일단 뭐 살고 봐야 되니까. 이병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명령서를 김정은이 서명해서 이병철이한테 주면서 빨리 군부대가 가지고 있는 비상미 다 풀어서 주라고 했는데 군부대가 비상미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 털어먹고 얼마 없었다는 거죠. 이병철이가 그 자리에서 모가지 날아가고 그 자리에서 날아갔지만 그때 아주 당조안의 정치국 2차 확대 회의를 열어가지고 왜 집행 안 했냐, 8차 3차 특별명령서 왜 집행 안 했냐 따지고 그때 뭐 현성월이 김여정이 주석단에 올라와서 호되게 꾸짖었죠. 그때 주석단에 앉았던 박정천, 이병철은 고수기도 못 들고 당조안의 정치국 확대 회의인데 고수기도 못 들고 머리 숙이고 앉아있던 모습. 그리고 거기에서 당조안의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들을 소환했다. 거기에 이병철이 이 박정천이 다 걸려들었는데 박정천은 그래도 김정은의 군사 고문, 군사 교육을 맡았던 포병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원래
이 포병 교관을 했죠. 김정은이가 군사대학 때 포병학과를 나왔는데 그때 군사 고문으로 있던 박정천이 겨우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원수직에서 모두 강동시켰고 그리고 군복을 베꼈죠 다. 그리고 나서 이병철은 며칠 뒤에 인민해방지원군이라고 하는 중국 인민해방지원군 그 열사령에 잠시 모습을 나타냈다가 그리고 나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래 살려두지 않습니다. 왜? 군사비밀, 북한의 군사력과 관련된 많은 비밀, 핵무기로부터 이 미사일로부터 그리고 생화학 무기에 대한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병철입니다. 왜? 군수 담당 일부 부장으로부터 벼락 출세를 한 것이 바로 이병철이기 때문에 핵무기가 몇 개 있는지까지도 이병철은 알 겁니다. 그걸 총괄하는 사람이 이병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병철이 살려두지 않죠. 그러나 박정천은 겨우 살아서 그러나 군복은 벗겼습니다. 지금은 당중앙인의 군사위원, 당중앙인의 정치국 상무위원은 됐지만 이병철이 자리에 갔지만 결국 군복은 다 벗기고 군복 입은 모습은 최근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포병 사격 경기대회를 직접 박정천이 지휘했지만 군복을 입은 모습을 보지 못했고 또 열차 미사일 연대를 만들었을 때 기동열차 미사일 연대죠. 이 부대를 만들어서 그 미사일을 열차에서 발사하는 그 현장을 박정천이 지도했지만 사복 차림인 민간복을 입고 나갔던 것이 박정천입니다. 이렇게 박정천이도 완벽하게 강동시켰던 거죠. 이것이 바로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6월 6일 날 총리에게 김정은이 이 전국에서 북한 주민들의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폭동과 비슷한 다 뒤집어 엎고 장마당에 싸움이 일어나고 군 안전부에 몰려가 잡혀있던 사람들 다 꺼내오고 이럴 때가 바로 6월입니다. 5월, 6월, 7월이죠. 그러니까 이 5월, 6월에 가장 보릿고개 국민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죽어나가던 그 시점이 6월인데 그때 김정은이 이 총리에게 내각 일꾼이라는 이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쌀, 비상, 식량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를 안절부절 못하죠. 그러니까 새벽 3시까지 자지 못하고 이런 전화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전화를 마치도 지금에 공개하는 것은 인민들을 위해서 새벽 3시까지 자지 않고 그러면 그때는 왜 공개 안 했을까요, 여러분? 그때는 배급을 못 줄 때니까요. 지금은 그래도 가을거대하고 농사를 해서 어느 정도 배급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평양시, 그리고 광부들, 탐부들, 용해공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배급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아직도 배급을 공장 기업소에서 해결해주고 있는 실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말을 못하고 있다가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이민위천, 위민혼신 실현하는 김정은이라고 지금 그때 우상화, 숭배 작업을 했어야죠. 그러나 그때는 하지 못하고 5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은 김일성, 김정일을 지우는 작업이 아니라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신격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진입했다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성하고 그리고 10년 동안 군사력을 다져왔고 핵무기를 눌리고 핵실험을 여러 차례 더 해왔던 것도 바로 이 10년 동안 김정은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10년 동안 있었던 김정은의 치욕을 자랑하면서 이제 김정은 제2기, 김정은 시대 제2기에 들어섰다고 노동신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도 여기에는 나와 있는 것입니다. 즉 김정은 시대 제2기의 김정은 시대가 열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종론으로 사설로 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는 자신감을 가졌고 식량 문제도 가을거디와 함께 어느 정도 북한에서는 풀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북한 과연 이 경제 문제, 북한 주민들의 지금은 농사철이 지나고 가을거디가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먹는 문제가 조금 풀렸지만 그러나 생활 필수품은 지금도 없다고 합니다. 자력갱생으로 북한이 생필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